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뭐 이렇게 바쁘셔? 예? 술 먹느냐고 바쁘셨다고? 그래서 숙제 안 하셨다고요? 못했습니다. 자랑이에요? 결제해야 돼요. 예? 왜 술은 드셨잖아요. 그럼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설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는 작도고요.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하나의 행동인 거지, 설계 다가 아닙니다. 작도는 나중에 천천히 할 거고요. 그리고 작도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정원의 작도는.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그 구상 개념이라든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조라든가 원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되도 않는 설계를 해갖고 줘봐야, 그림까지 그려봐야 시공이 안 되는데 필요가 없는 짓이죠. 네,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손설계를 해야죠. 또 손설계를 하면서 굉장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게 맞는 위치인가? 이게 맞는 원리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잘못된 시공 방법이 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손설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능사부터 조경은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좀 다르게 조경은 기능사부터 설계가 들어갑니다. 기능사에서 설계 들어가는 예는 거의 없거든요. 전기하고 건축이 도면을 그립니다. 전기는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건축은 거의 똑같은 모델로 나오기 때문에 좀 조금 조경은 근데 그리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정답이 없어요. 채점하기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도권 내에서 조경 기능사 설계 시험은 제가 다 채점을 하거든요. 1년에 5번을 시험 보는데 한 번은 고등학생들이 필기 면제받고 실기만 보는 거고, 일반인들은 1년에 4번을 볼 수 있습니다. 4번을 보는데 경기도권 내에서 시험 보는 사람들은 설계는 다 제가 채점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 한 회차에 경기도권 내에서 내가 채점하는 게 한 2,000부 정도 되거든요. 2장을 제출하는데 그 2,000부가 다 틀려요. 똑같은 도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디자인에 손설계를 하게 되면 디자인의 내용이 다 틀려진다는 거죠. 얼굴 생긴 것처럼 많은 사람이 얼굴이 다 틀린 것처럼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비슷한 분들은 있어도,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있어도. 근데 똑같은 도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더 나으냐 또는 어떤 게 더 원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다 보니까 되게 민감하죠. 그리고 점수가 100점 만점에 설계 점수가 50점이야. 되게 합격에 당락에 굉장한 점수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만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1차 채점관이고 2차 채점관이 또 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약 한 달 동안에 2번에 걸쳐서 채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과가 한 달 뒤에 나오는 거죠. 하여튼 2,000부라는 그게 이제 설계에 약 1,000부 정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면도하고 평면도를 같이 내니까 2장을 제출하는 거니까 2,000부가 되는 거고, 약 1,000부 정도 되는 건데 1,000부의 디자인이 다 틀리다 보니까 달라요. 채점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계를 하시게 되면 설계하는 사람들은 다 다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고. 원칙은 설계는 정답은 없습니다. 디자인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원리에 가깝느냐, 또 얼마나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발주자의 의도에 맞추느냐, 그 다음에 원칙을 맞추느냐. 원칙은 있습니다. 뭐는 하면 안 되는 거. 예를 들자면 어린이 놀이터에 그네를 설치하는데 동남 방향으로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왜 그래요? 그렇지.
아침 저녁으로 눈이 부셔서 우리 운전할 때랑 똑같은 거죠. 운전할 때 햇빛이 노을 지는 방향으로 운전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바이저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 방향으로 하게 되면 애들이 앞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애들이 또 그냥 놉니까? 막 뛰어내리지, 막 날라댕기잖아, 막 거기서. 그죠? 앞에 누가 있으면 그냥 큰 사고가 나죠. 또 미끄럼틀의 슬럼프 부분,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내려가는 슬럼프 부분에, 그게 동남 방향이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에는 가시가 있거나 뭐 독성이 있거나 이런 식물은 심지 못하게 돼 있는 거. 그리고 또 어린이 놀이공원이 있고 놀이공원 안에 놀이터가 있죠. 놀이터에 옆에는 상록동 수목을 심지 말아야 된다. 왜? 그늘이 지니까. 그렇죠?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또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를 많이 우리 쓰잖아요. 우리 최초로 놀이터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쓴 게 모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게 뭐예요? 고무칩 블럭, 매트. 지금 얘기하시는 매트는 그 고무칩으로 된 종류를 다 얘기하는 거고, 블럭. 그래서 50cm, 50cm. 예, 또 1m, 1m짜리 해갖고, 고무칩은 뭘로 만듭니까? 폐타이어로 만들죠?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예요? 왜 굉장히 안 좋습니까?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아이들이 거기서 막 나돌아다니면서 가루가 나오고, 그 그네 밑에 바닥에는 구멍이 이렇게 파이죠, 그죠? 껍질이 다 벗겨지겠고, 네.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런 공해 문제, 폐타이어가 절대 좋지 않다. 또 환경으로는 또 얼마나 안 좋으냐면, 걔가 미세가루가 돼서 비가 오고 나면 지면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환경 오염이 되고 썩지도 않고 분해도 안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건 모래, 그 다음에 블럭이 나왔다, 고무칩 블럭 나왔다, 그 다음에 고무칩 칼라 포장이라고 매트 포장 그냥 깔아놓는 거 있죠. 거기에 막 캐릭터 그림이 있고, 요즘에 제일 많지 그게. 그러다가 다시 바뀐 게 뭐예요? 다시 모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모래는 모래 관리를 안 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그냥 맨 땅보다 더 딱딱하게 됐었죠. 애들 사고 나면 그냥 떨어지면 그냥 큰 사고로. 예. 또 관리를 안 해서 물 웅덩이 고여갖고 물 처벅거리지. 그래서 규정을 대신 줬죠. 서울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소독 관리를 해줘야 된다. 경기도권에도 지금 다 그게 바뀌면서 다시 모래로 바뀌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완전 바꿔줘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살균 소독을 해야 되고, 그 살균 소독할 때 웅덩이가 파이지 않고 충격이 충분히 유지가 되는지 자를 꽂아서, 일반 자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문구용 자, 거기에 써 있어, 시방서에. 문구용 자로 넣어서 5cm 이상 들어가야 된다라는 규정이 아예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래가 안전하게 됐죠. 또 왜 소독을 하는 거죠? 개, 고양이, 야생동물, 배설물들, 그러면서 거기에 요충, 뭐 십이지장충, 뭐 대장균, 뭐 이런 그런 종류들이 막 서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뭐 좀 어린 애들은 무조건 만지는 대로 입으로 들어가고 그 손 그냥 그대로 쓰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조건들, 원칙들이 있는데, 설계 디자인은 디자이너 마음이지만 원칙은 지켜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공 과정에서의 구조와 원리,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조와 원리. 그 구조와 원리 안에는 규정도 들어가 있겠죠, 그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건축 구조물로 붙는 데크, 난간은 땅에서 떨어진 높이만큼의 난간이 올라와야 된다. 그렇죠? 맥시멈이 120에서 150이다. 층간 높이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 그 높이는. 어쨌든 간에 만약에 내가 데크를, 이 우리 책상이 높이가 얼마예요? 90 아니지? 70에서 80이죠? 네, 70에서 80입니다. 책상의 높이는 70에서 80이에요. 의자의 높이는 40에서 45고.
예, 여러분들 앉아있는 높이는. 예. 하여튼 간에 책상 높이만큼 데크 높이를 띄었다. 이만큼의 난간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 그게 규정이야. 그게 원리고 원칙이야. 예. 디자인만 원한다고 그냥 이거를 막 다른 디자인 요소를 해친다고 얘를 뭐 40cm 뭐 이렇게 줄이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예. 난간의 살의 폭도 20cm를 넘으면 안 돼요. 왜? 빠지니까. 그렇지. 빠지니까. 대부분 그래서 안전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15cm 정도로 하고 있죠. 살 넓이 폭이. 네. 어린이 놀이터의 규정은 더 심합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있죠. 조합놀이대 이런 것들은 더 심해요. 조합놀이대는 그 안전규정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 발 모양, 손 모양, 머리 크기 모양의 기구들이 있어서 그걸 다 집어넣어봐. 그게 통과되거나 끼면 안 돼. 이런 규정. 그래야 안전 검사 필증이 나옵니다. 그래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요즘들 얼마 전에 아파트 나라에서 다 보조해줘서 놀이기구 다 바꿨죠? 아직 안 바꾼 데 있습니까? 10년째 됐는데 아파트 놀이시설이 10년 됐는데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는데 교체 안 한 데 있으면 빨리 신청하세요. 자, 하여튼 간에 어린이 놀이기구 같은 경우도 그런 규정들, 뭐 원칙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그냥 여러분들 놀이터에 가보시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놀이터라고 하죠, 그죠? 예, 놀이터, 어린이 놀이공원, 뭐 어린이 공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이터라고 하는 건 놀이기구가 있는 그 장소, 더 디테일한 데를 놀이터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체는 어린이 공원이나 소공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런 어린이 공원 같은 데 보면은 전체 면적이 다 고무칩으로 깔려지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시면 다 똑같은 높이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는 데는 더 두껍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퉁퉁퉁퉁 뛰어보면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는 데는 더 푹신푹신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을 완화시켜줘야 되니까 더 두껍게 깔려야 되죠. 그런 규정들이 도면에 보면 세부 규정에 보면 뒤쪽에 세부 구조도 상세도를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터는 더 두껍게 깔려 있어요. 보통 한 10cm 정도 깔립니다. 7cm 이상 깔리게 되어 있으니까 규정으로.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5cm 이상. 또 어떤 데 보도의 보행로로만 쓰는 데는 3cm 이상 깔리게 되어 있어요. 다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볼 때는 그냥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깔아놓고 실무자들이 검수를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안에 뭐 까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침봉을 꽂아봅니다. 침봉. 바늘같이 생긴 침봉. 그걸 꽂아갖고 딱 재서 꺼내갖고 그걸 자로 뒤봐. 막 쑤시고 댕겨. 그렇게 해갖고 합격 점수가 나와야 준공허가 나오고 또 안전 검사 필증이 나와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정부 보조 받아갖고 한다고 하는데 과정에서 조금 저렴하게 해서 그거 좀 남겨갖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특히 포장재 같은 경우는 안 보이잖아. 요만큼씩 까고 어떻게 그리고 사람이 컴퓨터도 아니고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두께로 까나? 그게 진짜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어린이공원 수없이 만들어봐도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뭐 규정이 3cm라면 3cm 이상을 4cm 정도를 깔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3cm가 나오는 데도 있겠지. 예. 근데 2cm 만약에 그 뭐 허용 오차 범위를 만들어서 5mm 정도의 허용 오차 범위를 만들어서 그 이하면 재시공 위에 뭐 재피복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떤 데에서는 그걸 모르고 그렇게 침봉 검사를 검침을 한다는 걸 모르고 얇게 깔은 거야. 예. 그거 금방 나와요. 그냥 침봉만 꽂아보면. 그래서 뽀록 나갖고선 재시공하는 데 많아요. 예. 안전검사 안 떨어져갖고 중간에다가 우리 저 사건 사고 나면은 왜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 노란 거 줄 띄는 것처럼 그렇게 빨간색 안전주의 딱 해놓고 사용 못합니다. 예. 재시공할 때까지.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예. 알아야지.
자,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 근린공원 중에 소공원이 조경 기능사부터 현장 소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는 자격증하고는 뭐 또 틀리죠. 공사 현장에 현장 책임자로 있어야 될 사람이 특히 관공사인 경우에 우리나라 규정상 그렇습니다. 산업기사, 기능사 이상의 이제 그 공사 금액, 규모, 그다음에 공사 내용에 따라 틀리는데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시도마다 약간씩 조례가 좀 틀린데 대부분이 기능사 이상입니다. 관리공사 있죠. 전지전정 이런 것들은 일반 전지전정, 1년에 연간 관리로 해야 되는 일반 전지전정 이거는 기능사만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쌈쥐공원, 소공원 이것도 기능사 갖고 됩니다. 이제 그거 이상 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는 이제 산업기사 이상이 붙어야 되고 뭐 또 돈도 관련이 있어요. 1억 미만인 경우는 기능사가 현장 소장할 수 있고 또 1억 이상 되면은 근데 그걸 또 각 시도마다 또는 군 뭐 시 뭐 지자체마다 또 정해놓은 것들이 내부 규정들이 있어서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놓은 규정들이 자체 규정들이 있어요. 일단은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 하는 방법만 좀 아시면 되고요. 나중에 본인이 땅을 사거나 주변에 혹시 의뢰가 들어오신다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지적도를 이용하셔갖고 도면화하는 방법. 지금 이제 기능사 뭐 아까 얘기했는데 기능사인 경우는 이렇게 하질 않고 주어진 면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별 그 내용이 다 틀리고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디자인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만 좀 원래 갖고 있는 규정만 좀 지킨다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농가주택을 질 수 있는 면적이 있죠? 얼마입니까? 얼마? 200평이요? 10평? 아니 건물 안 200평에 10도 아니 저 건물 말씀하신 거예요? 건물 안 치는 네, 농가주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5평, 뭐야, 다 틀려. 30평. 35평입니다. 35평. 주택인 경우 35평을 농가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하. 근데 그거는 그린벨트 네. 안 되잖아요. 이하. 당연하죠, 이하. 아니 그린벨트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뭐가 되든 관계없고요. 그린벨트는 당연히 안 되죠. 시골에서 집 짓는 것은 허가제가 시골이라 신고? 이제 신고 전 이하요. 자, 우리나라 전원주택이라는 개념이 원래 농가주택을 전원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주택이죠. 전원주택 개념을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대지에서는 가능. 대지는 가능한데 전답 또는 림, 야 이런 데는 35평이 이하여야지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지에는 관계없고 뭐 대지는 자기 마음인 거지. 대지는 여기 대지에 이 사람도 질 수 있는데 관계없어요. 내가 그것도 이제 각 지역마다 약간씩 틀리는데 그 지역에 몇 년 살고 농지는 얼만큼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자고 농가주택을 신청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뭔지? 그런다고 그 농가주택이 네, 다 규정문이 다 틀리죠. 시도마다. 시도마다 다 틀립니다. 강원도 인제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아닌데 지금 전답이라고 했잖아요. 야, 임, 뭐 이런 거. 산에도 집 질 수 있다니까요. 내 산이 있어요. 만약에 내 산이 있어요. 여기 산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산을 관리하겠다고 길도 낼 수 있고요. 작업료도 낼 수 있고 임도도 낼 수 있고 다 낼 수 있습니다. 내서 길도 만들고 길을 터도 닦을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거죠. 어딘데? 인도도 그 돈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임도까지 인정되는 겁니다. 임도는요, 예,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 돼 있어요. 예, 임도는. 그런 식으로. 네, 임도가 아니고 만약에 비포장이다 그럼 임도가 아니고 작업로예요. 네, 작업로. 포장을 못하는 거는 작업로만 가능한 거죠. 다 합니다. 시흥시는 아니 수도권 지역 외곽부 일부 지금 약간씩 뭐 많이 풀었으니까 뭐 그 규정을 많이 벗어났는데 약 15km 정도. 서울 시청을 중심으로 15km 내에 있는 건 거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거의 제한이 들어와 있습니다. 60km가 아니고 16km로는 알고 있어요. 네. 직선 방향으로 16. 네. 거기는 거의 안 풀리고 시흥시는 그 지역 제한 구역으로 잡아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정식 명칭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지. 제가 말씀드린 건 먼저 그린벨트. 그 그린벨트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건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 몇 사람들만 피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도심으로 만들어진 거고 각 지자체마다 도심 지역의 열섬 현상을 막자고 또 만들어져 있는 제한 개발 구역이 또 있고, 예. 또 문화재 관련된 또 군사 관련된 또 제한 구역이 또 있고 다 틀리죠. 그러니까 꼭 서울 수도권만 한정돼 있는 거는 아니고 각 시도마다 또 만들어 놓은 제한 구역이 있으니까. 농가주택을 질 수 있다. 35평 평으로 따지질 않으니까 이제 35평 정도 되는 거죠. 예, 원래는 평으로 따지면 약 36평 정도 되는 거고요. 제곱미터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게 나는데 대략 35평 미만이면은 농가주택을 지방의 예입니다. 예, 여기 시흥시만 얘기하지 말고 시흥시는 재발이라 그러는데 재발이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재발 줄여서 재발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농가주택의 형태는 내 마음이거든요. 본인이 짓고 싶은 대로 35평 미만이면 되니까 건축물을 좀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건축물은 내 마음대로 그리면 된다. 내 마음대로. 왜? 그건 건축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건축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건축 배우려면 여러분들 머리 새. 건축 배우려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건축은 넘어가고 건축 형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리시면 되고요. 건축물을 내 땅이 이렇게 생긴 땅이다. 북쪽이다. 네. 자, 도로가 여기 인접한 도로가 (2m) 도로가 있다. 이 도로라고 하는 거는 도로 길이라는 얘기죠. 길로자잖아. 그죠? 길이잖아. 네. 뭐 시멘트 포장인지 아스팔트 포장인지 구분하지 말고 차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소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를 2m로 한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m 폭으로 동네 그래서 2m 거의 동네 안에 들어가는 게 편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거는 차선이 있는 도로가 편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 그건 차선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일반 2m 도로라고 해요. 골목길도 포함되고요. 차선이 없는 도로 2m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차폭과 차 하나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m 도로 폭 있다고 치고요. 자, 이런 경우 건축물은 뒤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뒤에 한 2m 정도 놔두고 해야 됩니다. 놔두고. 그건 인동간격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인동간격. 주변에 다른 집가의 조망권 및 일조권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인동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된 전원주택 단지에도 있고요. 어딘지 다 있습니다. 인동간격. 이런 규정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집을 짓는데 내가 먼저 짓던 나중에 짓던 다른 집에 최소의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규정입니다. 이건 시도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틀리고요. 도심마다 틀리고 다 틀립니다. 전원주택단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대부분 산 언덕 정도에 이렇게
계단형으로 깎아서 면적을 주잖아요. 그죠? 이거 단면도입니다. 자른 면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집을 먼저 져버렸어요. 집을 먼저 졌습니다. 나중에 여기다 집 짓는 사람은 일조권 주만권에 방해가 되죠. 또 그 나중에 짓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처음 진 사람이 일조권 방해한다고 방해하죠. 해서 만들어놓은 게 인동간격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서로 협의 볼 수 있는 간격 시도마다 다 틀리는데 대부분 2m 안에 들어갑니다. 경계선에서 지적도상의 경계선에서 2m. 도시인 경우는 조금 더 심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밀집 도시인 경우는 더 좁아지는 데도 있고요. 또 전원주택단지인 경우는 3m로 규정하는 지역도 있고 뭐 그건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평균 2m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에도 평균 2m는 돼야 뒷뜰 공간도 나오고 다른 공간도 나오기 때문에 최소 2m. 자, 2m 만약에 애매한 뭐 5m, 6m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뒤에 안 쓰는 공간이 손해 보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규정이 만약에 있다면은 규정을 따라줘야 되고요. 규정이 널널하다고 하면 굳이 4, 5m씩 빼지 마시고 2m 정도는 놔두셔야 된다. 규정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전원주택 시골에 전원주택 평지 넓고 이런 데는 굉장히 인동간격이 넓습니다. 제한을 안 주고 있는 데도 있어요. 경사면이 완만하거나 이런 데는 인동간격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뒤로 그냥 바싹 붙여갖고 하면 바보예요, 바보. 바보예요. 뒤에 음산하고 눅눅하고 곰팡이 들어오고 이래요. 경사면 바로 붙이면 당연한 거죠. 그죠? 거기 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 2m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2m 정도로 건축물을 좀 띄워주고요. 네. 그 지나가기 전에 바닥을 띄는 건가요? 지붕을 거리. 평면상에서 건축물 외벽, 지붕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붕은 잊어버리세요. 지붕은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하고는 지붕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이건 건축에서만 관계 있고. 건축물 외벽에서 경사면 표시를 도면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평면으로 바꾸게 되면 한 요 정도가 경사면이다 치면 이거를 이런 도면 표시를 합니다. 평면상에서 표시를 할 때.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이 여기가 만약에 번면이라고 하는 경사면이에요. 예, 절토면이라고도 하고 경사면이라도 하고 한자로 번면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번면이 만약에 있으면 이걸 도면 표시를 그냥 놔두면 이게 경사면인지 모르잖아. 그죠? 선 하나만 있을 뿐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걸 도면상에서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리고 한쪽에다가 2m라고 얘기를 합니다. H2m. 다시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m다. 그리고 이쪽이 위쪽이고 이쪽이 아래쪽이다. 이런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지우고 자, 이쪽에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네, 이쪽에 이렇게 쳤는데 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나오지, 그지? 나오지? 자, 그러면 우리 땅이 기준입니다. 우리 땅을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땅, 내 부지를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준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라운드 레벨, 내 나와바리, 백그라운드 뭐 이런 말 쓰잖아. 내 구역. 그라운드 레벨. 그래서 그걸 영어로 뭐라고 쓰냐? 약자로 GL이라고 씁니다. GL. 그라운드 레벨. 자, 여기에서 여기쯤에다가
자, 원한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쪽에 색칠하고 한쪽에 색칠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GL 빵빵이라고 쓰면 아, 여기가 기준, 내 땅이 빵이구나.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안 쓰고 여기에다가는 그냥 1.0, 여기에다가는 2.0. 여긴 잘못됐어요.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써야 됩니다. 플러스는 표시 안 합니다. 마이너스만 표시합니다. 그러면 자, 이 얘기를 하면 여기가 빵 기준이고 여기에서 이 밑에는 1m 경사면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는 2m 번면이 만들어진 거다. 경사면이 이것도 경사면, 이것도 경사면이에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면인 거고, 그죠? 위에서 보이는 사면이 보이는 거고, 이쪽은 내려간 면이 보이는 거고, 이걸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 GL에만 GL을 표시 안 하고, 요즘엔 약식으로 GL을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빵도 씁니다. 아, 빵 기준이구나 여기가. 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특히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도로입니다. 도로에는 전체면에 2개 이상의 레벨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경사면에 이런 표시는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자, 여기보다는 낮은 여기가 빵이 될 것이고 이거보다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그래서 0.5 50cm가 살짝 이렇게 내려져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살짝 내렸다. 그러면 우리 집도 당연히 경사가 살짝 있어야 되겠지, 그지? 살짝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이게 이제 기본 도면을 표기할 때 주변에 참고할 수 있는 참고 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경사면이나 변면이나 도로의 경사 쪽이나 자, 이런 경우 물인 경우도 있고 도로인 경우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살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인 경우는 물이 흐르는 방향을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길인 경우는 길의 경사도 방향을 이쪽이 내려가는 쪽이다 라는 표시를 이런 표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높은 건데요. 마이너스. 이쪽이 내려가는 쪽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대문의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대문의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아이, 그 정도가 아니고 면을 얘기야. 1번, 2번, 3번. 2번이 제일 맞네. 2번이 맞습니다. 자, 원래는 1번이 제일 좋습니다. 1번이. 제가 동쪽이 이쪽에서 해 뜨죠, 그죠? 네. 해 뜨는 기운을 받겠다. 네. 그런데 이게 직선 라인이잖아요, 그죠? 도로에 바로 붙은 라인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좋은 이 부분이 제일 좋다. 그러면 대문을 이쪽에다가 바로 설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안으로 경계를 하나를 다시 만들어서 여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공간으로 띄워두는 게 좋은지. 당연하죠? 왜 그래요? 자, 위험성 첫째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그렇지. 네. 가외 공간이라 그래요, 이걸 갖고. 네, 가외 공간. 우리 집에 차가 한 대가 아니고 두 대야. 하나는 들어왔다 쳐.
그러면 나는 반대하는데 정원 안에 주차장 되게 싫어해요, 저는요. 예. 정원 안에 주차장 저는 절대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 땅이기 때문에 예. 경계만 틀려질 뿐이지 이렇게 경계 안 쳤다고 이게 남의 땅에 달 일은 아니잖아. 그죠? 내 땅이잖아. 그래서 대문을 안쪽으로 좀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방향은 동남 또는 동쪽. 예, 그 안에만 들어간다면 좋을 것이고. 그래서 이 공간은 비워두면 가외 주차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좀 디밀어 놓는 게 좋습니다. 차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예요? 0.75평. 5m, 2m. 네. 차 한 대가요? 네, 차 한 대가. 네. 자, 이걸 왜 이렇게 주냐면요. 주차장인 경우는 약간 틀립니다. 공동주차장에는 2.3m에 5m거든요. 그런데 왜 선생님 개인주택인데 2m, 5m 길이는 폭은 짧아지는데 이거는 그렇습니까? 왜? 얘는 타이트해도 되는데 얘는 널널해야 주차를 넣기 빼기가 편하거든요. 네. 이 폭은 왜냐하면 개인주차장인 경우는 옆에는 뚫려 있잖아. 근데 공동주차장에는 차들이 밀집하니까 내리질 못해. 문 열고. 그래서 그 내리는 폭을 보상을 받자니까 1.3m, 2.5m, 뭐 장애에는 3m 이렇게 정해놓은 거지. 또 폭은 줄어도 되는데 길이는 줄이면 안 된다. 근데 이 정도 폭을 여기에다가 대략적으로 좀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고요. 자, 여기에 돌을 쌓는 게 좋습니까? 안 쌓는 게 좋습니까? 자연석 쌓기. 자연석 쌓기. 사실 이것도 토목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바는 있는데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규정을 안 지켜도 안전만 하다면 자기만 안전하다면은 관계없어요. 싸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싸는 게 좋습니까? 자, 저는 미관상 이쪽은 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싸야 됩니다. 돌을 자연석 쌓기를 해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싹하고 나무를 심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석간수. 네, 석간수 좋지. 네, 석간수, 돌석자, 사이간자, 나무 숫자, 돌 사이에다 나무를 심는다. 석간수. 돌을 쌓아주는 게 좋은데 여기는 돌을 쌓으면 안 좋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약 1m 미만으로 옹벽을, 콘크리트 옹벽 1m 미만입니다. 1m 이상인 경우는 굉장히 안 좋고요. 1m 미만의 콘크리트 옹벽을 단면으로 따지면 이런 경사면이 있습니다. 여기 2m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요. 이 폭은 이 폭보다 더 좁은 데다가 2m이기 때문에 굉장한 경사면이거든요. 그냥 놔두거나 잔디를 해놓으면 이건 분명히 실립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토목상에서 안전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안정각. 안식각이라고도 하고 안정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건 두 가지 다 써요. 자, 안정각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각으로 따지겠습니다. 1m 요거, 예, 요걸 우리가 평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각이라고 얘기하고, 안정각은 1m에 1.2m를 얘기를 합니다. 높이가 1m고 1m, 1.2m. 자, 이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안전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높이는 2m, 이건 길이 재보면 여러분들 나올 것이고, 자, 이걸 만약에 내가 높이는 이거의 높인 거지 이 길이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이 길이는 여러분들이 재보면 나오는 거잖아, 그죠? 재보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같은 2m다 그럼 뭐야? 1대1이잖아, 그지? 경사 굉장히 가파른 거죠. 그런데 얘를, 자, 이렇게 가파른 1대1 경사를
1대1 경사를 옹벽을 1m로 만약에 쌌다. 1m면 이게 2m니까 1m면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자, 1m면 요거보다 살짝 높은 거야. 사람이 자기 눈높이보다 높으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이 눈높이보다 낮으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런데 그보다 훨씬 낮은 1m, 그러면 거의 옹벽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쵸? 네, 심리적으로. 그래서 1m와 높이 나면 이 아저씨가 어떻게 됩니까? 1대 1.5가 되겠지. 그쵸? 경사가 굉장히 완만해집니다. 왜? 여기는 1m고 내가 여기는 2m가 되니까. 1m고 2m가 되니까. 그쵸? 네, 엄청 완만해. 1대 2가 되는 거예요. 1대 2가. 굉장히 완만한 게 되는 거죠. 이 옹벽이 1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옹벽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낮은 옹벽은 거의 사람 눈에는 인지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1m 옹벽은 괜찮다. 1m 옹벽을 칠 때 옹벽만 치는 게 아니고 옹벽과 같이 트렌치라고 하는 배수로를 내줍니다. 같이 한 세트로 여기에다가 안전 또 배수로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얘가 보이지도 않은 듯 하면서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옹벽을 1m에 옹벽을 설치해 주는 게 이런 데는 좋다. 네. 자, 옹벽의 높이 H 1.0. 예, 여기다가는 CN 뭐 이렇게 콘크리트 약자를 써준다면 더 좋고 뭐 다 써주려면 다 써주고 옹벽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쪽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담 쌓이지. 그쵸? 담 안 쌓으면 또 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나무 심으면 돼요. 생울타리. 쥐똥나무. 좋지. 개나리 같은 것도 괜찮고 또 뭐? 사철나무? 이거는 약간 고려해 봐야 되겠다. 추워서. 예, 저 강원도나 이쪽 추운 동네는 사철나무는 안 되고, 이쪽 아래 동네 하면 탱자나무, 사철나무 다 되는데, 이 지역이라면은 사철나무는 안 됩니다. 여기도 지금 오다가 보면은, 여기 무슨 IC, 돈 안 내는 IC, 여기 뭐예요? 정황 IC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보면은 양옆으로 사철나무 쫙 심어놨어요. 거기다가 방풍막 설치해놨죠? 네. 그 왜, 방풍막 왜 있는 거예요, 그거? 바람 맞으라고? 아닙니다. 염해 제거용입니다. 염화칼슘 뿌리고 나면 그게 튀어서 염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놓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다가는 생울타리를 심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대문은 원래 대문은 문주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문주, 기둥. 대문은 굳이 뭐 맨날 필요 있을까? 자, 이걸 갖고 전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적으세요. 전이. 또 저런다. 전이 공간이라 그런다. 전이. 여기서 이자는 이완된다 할 때 이자를 쓰고요. 그 음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엄마가 시장을 봤어. 엄청 많은 짐을 버스 타고 와서 들어가는데 집 대문 앞에 딱 들어서면 안도를 하게 됩니다. 내려놓고 한번 쉬게 되죠. 바로 이런 공간. 우리가 건축물 외벽으로 나갈 때, 건축물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우리 학교나 관공서 만들게 되면 앞에 이런 공간 만들어 놓죠. 일단 무조건 지붕이나 위에 있는 거 일단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 계단이 2계단이나 3계단 정도 있죠, 그죠? 이게 2계단이다 하나 밟고 그 다음 밟으면은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3계단이다 그러면 이게 약간 안 맞아.
그거 아세요? 짝수로 만들지 않고 홀수로 만들어요. 계단은 홀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끝과 끝이 홀수여야 돼. 하여튼 이거는 뭐 얘기하고 이런 공간 있죠, 그죠? 자, 이런 공간에 위에는 뽀가 이렇게 있어갖고 위에, 그죠? 천장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놨잖아, 그죠? 예. 비가 오면 거기 잠깐 우산 피는 공간도 되고, 그죠? 이런 걸 전이 공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택에 있어서 그 전이 공간의 일차 관문이 어디다? 대문입니다. 또 하나는 영역 구분에 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 옛날에 홍살문이라고 아시죠? 홍살문. 그냥 길에 그냥 표식만 있죠. 또 하나 서부영화부 OK 목장 써져 있는 거 있죠. 저기 소 머리 뼈시작 걸은 해골바가지 하나 걸은 OK 목장 써 있는데 뭐예요? 내 경계를 지나오는 첫 입구 관문이다. 여기서부터 내 나와버리니까 알아서 행동해. 이런 암시적인 어떤 경계,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문은 문주가 있는 것이 좋다. 자, 문주가 이게 서울대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논문 누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논문을 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주택에 이건 건축가에서 조경에서 한 게 아니고 건축가에서 논문을 냈는데 문주가 있는 집과 없는 집에 보안 문제 도둑이 얼만큼 들었는지 따져봤거든요. 문주가 있는 집이 도둑이 덜 맞는다. 도둑이 문주가 없거나 경계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쉽게 하는 거지. 근데 문주가 아무것도 아닌 문주가 있음으로써 해서 심리적으로 저기는 그렇지.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남의 땅이고 남의 소유고 해서 내가 넘어가면 불법이 되는구나 하는 인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주는 있는 것이 좋다. 근데 우리 전원주택 가면 문제 없는 데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그쪽 지나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봐도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야. 문주가 있으면 그 안에 문주에서 노는데 문주가 없으면 그 안에 한 위에까지도 올라가서 봐도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문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집안의 심리적인 겁니다. 요거는 제가 얘기할 때는 심리적인 것과 풍수도 막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자분들이 만약에 있다, 많이 있다. 만약에 딸만 셋에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딸 셋에 비율로 따지면 남자 둘에 여자 넷이야. 그죠? 여자가 더 많죠? 이런 집은 여자들은 집을 많이 떠나 있질 않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죠? 걸어다니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문주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등이 있어야 됩니다. 등! 문주 위에 아니면 지붕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시골집 아니더라도 옛날에 불과 80년대, 70년대 서울 집마다 다 위에 뭐 있었죠? 다 있었죠? 네? 하여튼 뭐가 있었어, 그지? 그리고 거기 위에 등이 들어가 있죠, 그죠? 거기서 왜 우리 옛날에 키스하고 집에 막 그랬잖아. 뽀뽀하고 막 그랬잖아. 그지? 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멀쩡한데 나도 왜 거기서 해? 네? 그게 뭐예요? 안정감 때문에 그렇죠. 안정감 때문에. 일단 내 집 앞이라고 하는 똥개 심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불빛이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 집 앞에 멀리서 내가 여자분들 특히 범죄 굉장하게 위험 노출이 많이 돼 있는 분들인데 내 집이 저기 집이 보여. 그런데 대문이 보이는데 불이 들어와 있다. 일단 그거 보이는 입각부터 나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어. 문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집만 보여.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래서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자, 지붕까지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지붕 만들어서 거기 등 그거 옛날 집 아니야. 그래서 뭘 합니까? 아치게이트. 아치게이트 뭐예요? 장미도 올릴 수 있고 덩굴도 올릴 수 있는 거. 그런 걸 해주면 되는 거죠. 대신해서. 네. 선생님 거기 전기 계속 들어오려면 전기요금 요즘에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솔라라이트 몰라? 솔라라이트 몰라?
태양열 비싸다고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차에 항상 갖고 다니는 거 보여준 적 있나? 아, 없죠? 예.